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옵니다. 다들 좀 따스한 봄 맞이하시기 전에 건강도 좀 잘 챙기셔야죠. 이제 환절기입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도 좀 잘 하시고 식이도 좀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의 고관절 전문의이십니다. 김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고관절을 맡고 있는 김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전 조사를 했는데 교수님 집안 대대로 이제 그 의사 집안이라고 증조부께서도 의사셨고 예. 할아버님 한의사, 부친께서는 정형외과 의사, 예. 김 교수님도 정형외과 의사. 예. 그럼 증조부님은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하신 걸로 있고 집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까지 해서 4대째가 돼서 예. 4개가 딱 있고 5번째 액자만 딱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손주들도 좀 가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금 손주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떡잎이 좀 보입니까? 요새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부담 주기 싫어서 네네. 저는 그냥 애들 할아버지한테 잘 안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관절 하면 지금 딱 들었을 때 고관절이 어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서 골반과 대퇴, 다리뼈가 만나는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우리 경척관절이라고 하지만 고관절 같은 경우는 볼 소켓으로 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네네. 그래서 볼과 소켓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가 넓고 힘을 잘 분산시키고 흔히 얘기하는 그냥 엉덩이, 엉덩이, 그쪽입니다. 골반, 예, 엉덩이 예. 이쪽 고관절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동아대병원 김현준 교수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스트레칭 하다 보면 고관절을 뭐 돌려라 접어라 뭐 골프할 때도 스윙할 때도 이게 뭐 고관절 활용을 잘해라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이게 진짜 좀 활용을 좀 잘 해야지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는 볼 소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소켓이라면 볼과 소켓으로 관절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관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회전을 또 담당하면서 몸을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회전력을 몸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좀 더 좋은 운동과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아이고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고관절 운용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고관절 같은 경우는 허리뼈 쪽에 관절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고관절 밸런스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쪽에 무리가 걸려서 허리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것도 예,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뭐 심한 뭐 충격으로 인해서 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척추에 뭐 무리가 가거나 염증이 생기지 고관절에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좀 있습니까? 사실 고관절 쪽에 무리가 가거나 다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네. 무리한 자세라든지 운동을 하는 경우 가령 태권도 같은 운동을 할 때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하려다 보면 그 끝에서 부딪혀가지고 와순이라든지 하는 부위들이 다치는 경우도 관절 있습니다. 와순. 예. 네네네. 어르신들이 고관절을 다치시고 나면 예. 거의 대부분이 세상 떠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8순, 9순 이상 되시면 고관절 다치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명확하게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쭉 이렇게 오는 많은 병들, 그 나이대에 오는 다치는 부위들을 봤을 때 네네. 고관절 부위는 가장 마지막, 우리가 보통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이들 다치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고관절 골절, 전자간부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항상 권유를 드리는데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망률이 90%가 넘어가게 됩니다. 사망률을 90%에서 30%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 네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이. 예. 요건 좀 특히 아직까지 추우니까 좀 어르신들 좀 잘 케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관절에 질환이 생기는 이유, 물론 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다양한 경우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왜 여기 다치는 겁니까? 젊은 분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는
환자분들은 네. 비구순 손상입니다. 우리 무릎의 바늘상 연골판처럼 네.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거나 보완을 해주는 부위인데요. 찢어지게 되면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대에 운동을 하고 나서 사타구니가 아프신 분들은 비구순이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선천적으로 고관절의 각도라든지 모양이 이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저희는 이형성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각도가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과 다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손상을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40, 50대에는 술을 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혈성 괴사가 잘 오시게 되고, 아니 술 먹는데 이렇게 여기 고관절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대퇴골두 괴사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두로 가는 피가 잘 못 가서 네. 그쪽 뼈가 괴사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술을 드시거나 네.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서 대퇴골두의 괴사가 흔히 얘기하는 뼈가 썩는 네.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셔야?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저희들도 그거 명확한 음주량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고관절 쪽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네요. 예. 치료 방법이 어떤 건지 보면 뭐 방금 뭐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퇴골두괴사, 예. 고관절, 뭐 골절 이런 것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 손상이 오게 되거나 하면은 증상이 되게 심해서 처음부터 수술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근이완 이런 것들을 먼저 통해서 네. 증상을 좀 보존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맨 처음에 동네 목욕탕을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물로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네네. 자연적으로 몸에 있는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몸무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좀 붙었다든지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고관절 쪽에 하중이 많이 걸려서 기존에 있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무게를 좀 관리하시면서 목욕탕, 온천을 하면서 근육을 이완을 시키면 네네.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보통 소염 진통제라든지 근이완제와 같은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목욕탕 가지고 우리가 또 지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는 거. 수영도 괜찮겠네요. 수영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네.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수영 같은 것들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먹는 걸로 좀 예방할 수 있나요? 아까 지금 술 먹으면 이게 대퇴골두나 고관절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섭생 먹는 걸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칼슘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예, 거 예. 어때요?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이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지금은 칼슘 제제라든지 비타민 D 제제를 많이들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식사에서 칼슘이 뭐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또 이렇게 광합성도 좀 중요하니까 나가서 좀 가벼운 산책 같은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고관절도 인공관절이 있는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골반뼈 여기가 인공관절이 들어간다니까 되게 예, 새롭고요. 이게 그러면 골반 예. 고관절. 고관절에서 네. 인공관절 부품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보통 인공관절은 종류가 가장 세 가지 정도가 보통 있는데 네네. 전치환 수술을 하는 이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네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 골반뼈와 다리뼈 사이에 이렇게 인공관절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구나 이쪽. 예. 네. 골반에 있는 이 소켓 부분을 뼈를 깔아주고 이 컵을 끼우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다리뼈의 일부를 제거한 다음에 이 주대 부분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관절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관절 부분은 보통 세라믹이라든지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이렇게 관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래 볼 앤 소켓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운동 범위가 무릎에 비해서 훨씬 넓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할 정도라면 증상이 어떻게 좀 진행돼야지 수술을 합니까? 아파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런 경우는 수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진짜 고통을 느끼면 예. 그 정도는 이제 수술을 좀 권하시는. 예. 예. 무릎 인공관절도 수술하고 나서 좀 뻑뻑하다, 움직이기 힘들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때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기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무릎 같은 경우는 뻣뻣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고관절 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이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통 수술하시고 나면은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동 범위가 넓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나서 저희 의사들이 이런 자세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볼과 소켓 부분에서 탈구가 빠지게 됩니다. 예. 요렇게 빠지듯이 어이구야.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정확하게 어떤 상황일 때 수술을 하는지 화면을 보고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타구니 통증으로 오셨던 환자분 사진이고요. 관절면이 파괴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이라서 골반뼈를 깎아주고 다리뼈 일부를 제거한 다음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재활한 이후에는 통증 없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되게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다른 인공관절 수술보다. 예.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에서 네. 그 관리를 하고 있고 네네.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같은 재료를 쓴다면 한국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외국에서 수술을 하러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게 근데 다른 인공관절도 그렇지만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환자분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인공관절 수술하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 고관절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저처럼 평생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네네. 이유 중에 하나는 관절면을 이루는 부품들의 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재료공학이 발달이 좀 못해서 됐을 때. 더뎌서 15년, 20년 정도 되면 다 닫아가지고 못 쓰는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1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이후로 재료공학이 많이 발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보통 10% 미만으로서는 부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수술한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음. 계속 병원에 가서 한 번씩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게 인공관절도 참 뽑기가 잘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뭐 무릎 인공관절, 뭐 어깨 하면 뭐 안 좋아서 무릎에 인공관절 넣고 하잖아요. 고관절은 몇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예. 보통 보면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반을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쭉 보면 네.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공관절을 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가 하면 옆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도 들어갈 수 있고 위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동작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가 좋지 않느냐 여쭤보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다른 병원에서 앞으로 수술했는지 뒤로 수술했는지를 잘 알고 오셔야 그거에 따라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를 다 바꿔주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전치환도 있고요. 골반뼈까지를 다 손을 대고 모두를 다 바꾸기 때문에 전치환 수술이라고 합니다. 반치환 수술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치환은 골반뼈는 손을 대지 않고 이 움직이는 동그란 컵을 이용해서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전치환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은 반치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종류가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은 전치환, 예. 반치환 예. 이거를 대부분 하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지금 발달되고 예. 인류한테 가장 큰 선물의 의수 중에 하나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관절면의 재료 또 고정 방법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관절면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속 대 금속이 이루는 관절면이 있고요. 폴리에틸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또 각각 다르게 조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속 대 금속 관절면은 우리가 큰 인공 골두 큰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운동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지만 가슴 종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예.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폴리에틸렌과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고 폴리에틸렌의 경우는 옛날에 마모가 된다는 문제가 부각이 돼서 세라믹 쪽으로 많이 옮겨왔지만 네네. 또 재료가 많이 발달해서 요새 또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라믹 같은 경우는 도자기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모에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잘못하면은 깨질 우려가 있으면서 어떤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음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네. 저희가 수술하면서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재료가 나오고 더 발전하면 현재의 문제점들도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관절면을 쓰는지 그거는 또 의사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환자분들에 있어서 또 맞는 경우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수술하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G 트윈스 출신의 그 캐논히터 김재현 선수라고 있었어요. 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무혈성 괴사니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 김재현 코치가 인공관절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은 예. 아예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에 이미 수술을 다 하고 맞아요. 예. MVP까지 따는 예. 그런 성적을 보였고 외국 같은 경우는 테니스 스타 앤디 머레이 같은 병으로 수술을 하고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인공관절마다 다 자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관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기 예후가 좋은 경우가 있고 단기로 빨리 선수 시절에 좀 운동 능력이 적게 떨어지는 그런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잘 상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네네.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관절 치료부터 재활 연계까지 안전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동아대학교 병원의 김현준 교수님과 고관절 인공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건강튜브에 나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쏟아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힙한 유튜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엉덩이가 아프신가요? 허벅지가 아프신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의 김현준 교수님을 찾아가서 인공관절 수술 상담도 받으시고 재활까지 원스톱으로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고관절을 위해서 건강 튜브!